are you doing? Call driving, Marcus. Slow down.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포르쉐 전시회 영상 1탄을 올리고 나서 이것저것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포르쉐 이코넨 전시회는 끝이 나고 차량들은 독일로 떠나버렸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튼 전시회에서는 알 수 없었던 포르쉐의 헤리티지가 온전히 느껴지는 포르쉐 이코넨 속 꼭 봐야 할 차량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아기 같지 않았던 포르쉐 93577 베이비. 93577 베이비를 설명하기 전 그 전에 태어난 포르쉐 935 76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포르쉐의 대표작 911의 레이싱 모델로 1970년대 르망과 니르브르크링 등 여러 내구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해 포르쉐의 강함을 널리 알린 차량이 바로 포르쉐 935 모델입니다. 여담으로 포르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개구리 형상의 헤드램프는 초창기 935 76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지만 당시 935를 담당했던 포르쉐의 천재적인 엔지니어 노베르트 싱어는 대회 규정집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하나의 빈틈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헤드램프가 반드시 차량에 장착되어야 하긴 했지만 그 장착 위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에 노베르트 싱어는 양산차에서는 이러한 헤드램프 위치가 포르쉐만의 아이덴티티이긴 하지만 레이스에서는 공기저항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요소라며 다운포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개구리 같던 헤드램프를 없애고 그 아래로 헤드램프를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존 헤드램프의 위치로 공기저항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저 조금의 차이라도 그 결과를 바꿀 수만 있다면 작든 크든 무엇이든 시도를 했던 노베르트 싱어와 포르쉐의 집념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다시 돌아와 93576은 평평해진 플랫 노즈로 더욱 강력해져 배기량이 2리터가 넘는 상위 클래스에서 연전 연승을 하며 우승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경쟁사였던 포드와 BMW는 진정한 레이스는 2리터 이하 클래스라는 말을 남긴 채 포르쉐가 출전하지 않는 2리터 이하 클래스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포르쉐가 2리터 이하의 저배기량 레이스에 참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포르쉐에서 만든 2리터 이하의 레이싱카가 없었기 때문인데, 당연히 이를 알고 있던 포드와 BMW는 2리터 이하 클래스에서 포르쉐는 우리와 맞서지 못할 것이라며 도발을 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포르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도발을 받아들이며 무려 3개월 만에 1425cc의 93577 베이비를 개발해 2리터 이하 클래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2리터 초과 클래스는 장거리를 달리는 내구 레이스가 많았던 반면 2리터 이하 클래스는 그저 1시간 정도만 달리는 스프린트 대회가 주였던지라 어떻게든 1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컨셉으로 노베르트 싱어는 경량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 차체를 만들었고,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제거하면서 차량의 경량화를 선보였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대회 규정상 730kg으로 제한되었던 차량 무게는 15kg이나 가벼워져 오히려 차량 내부에 납을 추가하게 되었고, 경쟁 팀들에게는 자신들의 베이비가 저체중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납을 녹여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크래시바에 붙는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는 당연히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 장착되어야 했지만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차량의 보니까지 올라온 프런트 펜더에 장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돌출된 사이드미러보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를 매립해 일체형으로 만들면 공기저항도 덜 받고 공기 역학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93577 베이비의 드라이버였던 제키 익스는 이러한 사이드미러 때문에 후방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에 노베르트 싱어는 우리 차가 항상 선두로 달리니 뒤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도 예선전에서 경쟁 차량들보다 2.8초나 더 빨리 들어온 것은 물론 본 레이스에서는 2등과 무려 51초라는 간격을 벌리며 1위로 들어오는 대기록도 세우게 된 것이죠. 서킷이 아닌 사막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던 포르쉐 959.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사라져버린 WRC 그룹 B는 차량의 모든 개조를 허용해 진짜 상남자들의 모터스포츠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포르쉐는 959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면서 생산은 지연되었고, 끝내 생산 준비가 다 되었을 때는 그룹 B가 운전자뿐만 아닌 관객들마저 위험하다는 이유로 결국 폐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포르쉐 959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그룹 B의 대안으로 다카르 랠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포르쉐는 처음부터 959를 참가시켰던 것은 아니고 1984년 911 카레라 모델을 베이스로 만든 4륜구동 시스템의 953을 먼저 출전시키며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위와 6위를 차지하며 가능성이 아닌 확신을 얻게 되었고, 포르쉐는 그 다음 해인 1985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포르쉐 959 세대로 본격적인 다카르 랠리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대 모두 리타이어를 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포르쉐는 우승 상금도 없는 다카르 랠리였기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사막을 달리는 장거리 레이싱이라는 초점에 맞춰 서스펜션도 더 강화하고 연료 탱크는 늘려 차량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1986년 다시 한번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포르쉐의 성적은 놀랍게도 세대 모두가 1위, 2위, 6위를 나란히 차지했다는 점인데, 여기서 6위를 차지했던 세 번째 차량은 그저 앞에 두 대가 완주하거나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뒤따라 같이 달려주면서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해주는 지원용 차량이었다는 점이죠. 르망에서 왕의 귀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포르쉐. 르망과 포르쉐는 오랜 기간 동안 장대한 역사를 함께 해왔는데, 89브로스가 태어났던 1989년까지 총 12번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포르쉐는 르망을 떠났다가 1995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996년 다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참가한 차량은 기존 911의 뼈대를 사용해 레이싱카로 만들긴 했지만 911의 모습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그 외의 것은 모든 것을 바꿔버린 새로운 차량으로 제작이 되었죠. 그렇게 태어난 911 GT1은 복귀 첫 해부터 전년도 우승팀이었던 맥라렌 F1을 15바퀴 차로 제치고 GT 클래스에서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포르쉐의 강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911 GT1 에보로, 1998년에는 새로운 911 GT1으로 르망에 계속 참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97년도에는 맥라렌에게 비록 밀리며 우승을 놓치게 되었지만 98년도에는 다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때 우승했던 그 차량이 포르쉐 이코넨 서울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11 GT1 차량 옆에는 919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시되었는데, 이 차량은 사실 인제 스피디움에 전시되었던 더미를 가져와 전시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 역사를 보자면 포르쉐는 911 GT1을 마지막으로 르망에서 철수를 했고 15년이 지난 2014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참가했던 차량이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르쉐는 919로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대급 경기였던 2016년 르망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했던 도요타가 2위인 포르쉐와 30초 간격을 두고 달리며 드디어 르망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나 했지만,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고 도요타 팀 라디오에서 들리는 다급한 외침, 파워트레인 문제로 출력은 반토막이 났고 아예 서킷의 차량이 멈추면서 도요타는 체커기를 받기는커녕 리타이어를 하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포르쉐가 르망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기술력도 운도 모두 1티어인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포르쉐,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아본 포르쉐 이코넨 서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동차 전시회가 한국에서 더욱 많이 생기길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